그런데 앞으로는 엄청 줄 거를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번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감소가 된 상황이고, 과거 4년 동안 약 한 8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2만 정도가 불과 2, 3년 이내에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호르몬을 자율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고 대학 구성원들이 그 감수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오던 거로는 안 된다는 거를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죄악이죠. 대학들이 입학생 감소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는 2023년이면 대학 진학자 수가 4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입학 절벽을 맞게 됩니다. 대학들은 입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 대학 간 합종 연행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조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열악한 지방 대학들은 구조 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절벽에선 도내 교육계 현실과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생존 전략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개교한 전주 시내의 한 초등학교. 학년당 5학급씩 모두 30학급 규모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하지만 현재 11개 학급만 운영되면서 교실의 3분의 2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 4층은 아예 쓰지 않아 불이 꺼진 채 어두컴컴하고 교실은 책걸상도 없이 문이 잠긴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급수만 이렇게 많이 이제 건물을 지어놨는데 학생이 안 차니까 선생님들은 동아리 같은 그런 것도 좀 힘들고 아무래도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잘못된 수요 예측 때문입니다. 예정된 아파트 단지가 학구에서 제외됐고 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생각만큼 많은 아이들이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 데다 무엇보다 급격하게 줄고 있는 학령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이 학교는 앞으로도 14학급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아도는 그 교실을 방과후 교실로 전용으로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빈 교실이 이렇게 남아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활동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원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올 아이들 부족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죠. 전주의 대표적인 과밀 학교였던 이 중학교는 2년새 학생 수가 250명 넘게 줄었습니다. 7개 학급이 사라졌고 그만큼 교직원 수도 줄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모집 여건이 좋은 편이지만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2년간 보니까 7개 학급이 줄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사 수가 줄고 거기에 대한 또 행정실 직원이라든지 급식소 직원이라든지 모든 인력이 줄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좀 부담이 많이 가는 편이죠.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 추세는 지난해부터 고등학교 교실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4, 5년간 전주, 군산, 익산 등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4명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입생부터 학급당 학생 수가 서너 명씩 줄었습니다. 현재 전주와 군산은 학급당 31명, 익산은 30명, 비평준화 농촌 지역은 28명 선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은 3,300명이 줄었고 내년에도 2,400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뭐 대입 지도라든지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문제,
학급 학생에 대한 수준 차이, 최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따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어떤 교수 방법이라든지 평가 방법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학령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무려 3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의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2010년 328만 명이던 초등학교 학령 인구는 2016년엔 277만 명으로 51만 명이 줄었습니다. 전북 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빠르게 인구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출산까지 겹쳐 학령 인구 감소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올 4월 기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1만 7천 명. 10년 전인 2006년 3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만 명,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초등학교는 2006년부터, 중학교는 2008년, 고등학교는 2011년 이후 단 한 해도 학생이 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학생 수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내 424개 초등학교 가운데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는 160곳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합니다.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9곳이나 되며 섬 지역 2개 학교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학교 수나 학급 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 환경을 바꾸고 수업 방법 등을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은 그 학령 인구 감소가 위기인 것은 분명한데요. 이 위기를 역으로 기회 삼아서 교육 현장에 지금보다 더 나은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수업 평가 변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의 노력들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교실 수업 변화와 또 개인별 맞춤형 생활지도나 진로지도에 더 큰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초중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교 통폐합과 인력 구조 조정 그리고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명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겐 생존의 문제가 걸린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입 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역전 현상이 사상 처음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모두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도 대학 입학 정원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대학은 문만 열어놓으면 학생들이 몰리는 구조였습니다. 학생들을 골라봤다 보니 정원 충원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학령 인구가 약간 줄긴 했지만 곧바로 회복되면서 위기의식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3년 63만 명이던 고교 졸업자 수는 10년 뒤엔 4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학 진학자 수도 23만 명으로 줄게 돼 입학 절벽을 맞게 됩니다. 현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대학의 절반은 신입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나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학들이 스스로 정원 감축에 나서고 경쟁력 있는 학과를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지난해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즉 프라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매년 160억 원씩 3년간 48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원광대는 프라임 사업 신청을 위해 대대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전제 조건임을 내세워 내부 구성원을 설득해 구조 조정에 착수한 것입니다. 타겟은 정원 감축과 조정인데 사회 수요가 적은 인문, 사회, 사범, 예체능 계열의 정원을 먼저 줄였습니다. 2개 단과대학을 폐지했고 3개 학과의 폐과, 500명을 유사학과 등으로 정원 이동시켰습니다.
대신 이공대학을 신설해 인문사회계열에 편중됐던 대학의 체질을 개선했고 전국 최초로 지역 전략산업에 맞는 탄소공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인문계와 이공자연계가 6대 4의 비율로 되어 있던 것을 그 반대로 만들어서 정원 이동을 시킨 거죠. 신산업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하는 그런 학과로 좀 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입시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 대학 가운데 상대적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적은 전북대학교도 선제적인 정원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 38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413명을 줄였습니다. 4,000명이 넘던 입학 정원은 내년부터 3,750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전북대가 정원 조정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입니다. 9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부터 학생 수를 상당 부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CK라는 특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연간 한 413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3년까지 대입 정원 16만 명을 줄이는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각 주기별 평가를 통해 4만 명, 5만 명, 7만 명씩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1주기 구조 개혁 기간에 전국의 대학들은 이미 4만 명의 정원을 줄였습니다. 도내 대학들도 일부 부실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정원의 10%를 자율적으로 감축했습니다. 정원을 줄인 대학들은 경쟁력 강화에 쓸 수 있는 재정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제는 대학 정원 감축이 지방대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도내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 감축률은 11%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2배, 서울 소재 대학들의 감축률과 비교하면 무려 6배가량 높습니다. 특히 100명 이상 정원을 감축한 대학의 83%는 지방대여서 일주기 정원 감축이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도 같이 감축을 해야만 이러한 것들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만 감수하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원 감축으로 대학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학령 인구마저 급감하는 현실에서 지역 대학은 어떻게 생존을 모색하고 있을까? 우석대의 발달장애아동 치료교육원. 대학생과 장애 학생들이 놀이를 통한 사회성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를 돌려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파라슈트라는 기구를 이용해 협동심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온 장애아동 2명이 사회적 관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기의 소속감을 이 안에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 또 이 옆에서 협동을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과제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과 내가 맞추고 또 내가 옆에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장애 아동들과 즐겁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 이들은 장애 판정을 받기 전인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돌보는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는 199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초, 중등 학생을 돌보는 특수교육과는 많지만 영유아 장애아동을 돌보는 유아특수교육이라는 개념이 생소할 때입니다. 지금도 유아특수교육과는 전국 8개 대학에만 있고 전라남북도에는 우석대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아특수교육과 하면 우석대가 가장 유명하고 학생들도 전국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타지 학생이고 유아특수교육과를 들어오기 위해 우석대를 지원한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학교들에서 지금 많은 과들이 있지만 유아특수교육과는 사실 희소한 학과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사실 우석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석대는 몇 년 새 80개가 넘는 학과를 42개로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학과는 유사학과들과 묶어 시너지 효과를 냈고, 학생들에게 선택받기 어려운 학과는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타지 학생을 유입하기 위해 리딩 학과를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 특화하는 전략입니다. 우석대학교는 군사학 계열, 군사학과, 군사안보학과, 국방기술학과, 그리고 사범계열의 특수교육 계열,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같은 학과들을 개발을 해서 전국적인 학생들의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지역, 우리 대학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대학의 자구 노력과 함께 지역 내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방안이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전북대 본관회의실, 도내 11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총장들은 교육과 연구, 학술 분야 협업체제 구축 협정문에 서명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학들은 앞으로 교수와 연구 인력, 학생을 폭넓게 교류하고 학점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과정의 공동 운영, 시설물 공유,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별, 단과 대학별 소극적인 교류와 협력은 있었지만 대학 차원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쟁 관계인 지역 대학들이 이처럼 합의할 수 있었던 건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까지는 난관이 예상되지만 더 늦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것입니다. 앞으로 5, 6년 후에 어떤 상태가 오리라는 건 이미 예측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이미 예측이 돼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거로는 안 된다는 거를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죄악이죠. 그러니까 지금 출발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시작을 지금 하지 않으면 그만큼 점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4년제 대학에 앞서 연합체제 구축에 나선 건 전문대학들입니다. 지난 4월 도내 8개 전문대학들은 협약을 맺고 시설과 자원은 물론 교육과정도 교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4년제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대학들은 협력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전문대학 가운데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100%인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일부 학교는 60%를 간신히 웃돌고 있습니다. 대학이 구조조정이 되면 대학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대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타 대학하고 연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을 비롯해서 전라북도의 8개 대학이 올 초에 벌써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비롯해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25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입시 설명회. 전북대를 비롯해 각 지역의 9개 거점 국립대학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설명회입니다. 거점 국립대의 공동 입시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타지 학생 유치라는 명분 외에도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점 국립대 간 첫 협력 사례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점 국립대학들은 이달 26일에도 서울시청에서 공동 입시 설명회를 또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9개 대학이 공동 입시 설명회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이제 문제점도 알아보고, 또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으면 뭐 해결해 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
학점 교류 같은 걸 먼저 해보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해보고 해결하고 또 뭐 시설 공유 같은 것도 이제 해보고 거기서 나오면 또 문제를 해결해보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학 육성 정책의 핵심은 거점 국립대학의 집중 지원입니다.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최정점에 있는 대학 개혁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거점 국립대의 힘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춰 거점 국립대학들도 연합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방안 중에 하나가 가칭 한국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통합된 이름 아래 거점 국립대를 지역 캠퍼스화하고 공동학점과 공동학위, 공동선발까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합체제의 모델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이 유력한데 이와 관련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느슨한 연합대학 체제로 가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학년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들이 단일한 인격으로 점점 접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전은 그 보고서에 담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